데일리 모멘토 27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정부에서 이제 또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발표를 좀 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한번 보고 저희도 한번 생각해볼 거 좀 생각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인접 4곳 외 모두 해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15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15페이지가 잘렸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시장 전체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이, 한글 파일이 열라고 했더니 한글 파일이 상위 버전이라고 하네요. 상위 버전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낱개로 보면 좀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이제 그 데일리 모멘토 퀴즈 내용도 이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한님이 퀴즈 내주신 거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한님이 내주신 게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 통화가 오네. 가격을 처음에 높게 설정을 해놨다가 계속 조금씩 낮춘 건데, 또 너무 낮추니까는 또 이대로는 못 팔겠다고 얘기를 또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의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네네네.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잠시만요. 아, 부동산이 제가 이거 보니까 서울이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 오늘도 여지없이 이곳저곳에서 물건 싼 거 찾아러 다니는 사람, 또 어떻게 팔아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이제 전화가 왔던 거고, 물건 때문에 지금 변화 변동이 되게 많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은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번 대책이 그렇게 막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기는 좀 힘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현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의 변화에 초점이 누구를 맞추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일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이제 답변들 하신 것들을 좀 봐보면, 제가런성이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답변을 이제 아침에 하셨는데, 모먼트님도 레드썬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고 흘러갈 것 같아요. 제 상황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요. 정부가 확실하게 풀어줄 때까지의 시간이 기회인데 요 시간에 돈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라는 의견을 내셨고, 그 다음에 제가론송이님은 조정지역으로 남은 붉은색 지역만 사야 된다고 명확하게 알려준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나라민들이 풀어줘도 시장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알고 풀어주실 것 같고, 풀어줘도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일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세운형의 모아타운 탄력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 봐보면 시장에 큰 파급력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고, 짤랑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숨고르기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마냥 묶어둘 수는 없으니 이럴 때는 풀어줘야죠. 이상한 규제를 대체 언제 풀리나 했는데 규제 지역도 그렇고 LTV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다음 언젠가에 유용하게 쓰일 듯. 그렇죠. 저도 지금 오늘 뭐 아침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큰 의미가 지금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정책을 푼 것 자체가 큰 틀에서는 부자를 위한 정책, 지금의 조금씩 풀어가는 정책들이 현재 당장에 돈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괜찮은 정책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효익들이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이 현금과 정책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지, 지금 기존에 갑자기 무주택이신 분들이 갑자기 집을 사거나 대출을 내서 집을 사거나 이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게 15억 초과에 대해서 대출 풀어준 거, 이거하고는 서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15억을 갖고 있으면 서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풀어주고,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도. 이게 빚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완화됐을 때 이 정책이 없어지냐? 이 정책은 그대로 있고 완화만 되겠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의 우선순위, 살 수 없는 사람의 뒷순위. 그거에 따라서 또 한번 시장이 과열된다고 하면은, 정권이 또 바뀌면은, 또 틀어막는 상황이 또 발생하면은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 지난 정권에도 무주택자, 이번에도 무주택자, 다음 정권에도 무주택자, 계속 이런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부자들은 요 흐름에 기복을 활용을 해서 또 한 번의 튠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오늘 정책의 주요한 내용이었고, 오늘 아침에 퀴즈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는 거 와중에 우리 연애님이 막차를 탄 예금에 관해서도 오늘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더 높은 금리였는데 오늘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외지에서 비싼 고금리를 찾아서 이동하니까 순간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금은 막아버리고
직접 와서 하는 예금은 풀어놓고, 이게 시장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가려는 속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빨리 또 반응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또 어제의 2400선에서 오늘도 24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2200선에서 기억 속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은 빨리 튠업을 하셔야 됩니다. 24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흐름 속에서 2600을 가냐 안 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오늘 지금 데일리 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방에서 얘기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변화 변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금리 변동도 있지만은 건설사 부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갈 원숭이님 계속 보고 계신가요? 제갈 원숭이님 어디 계시죠? 제갈 원숭이님 소환을 해야 되는데, 제갈 원숭이님 어디 있어? 아, 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 퀴즈 내용, 데일리방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부동산 정책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 나온 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화개역 가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거 나온 거 내용이 정답.